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 118페이지에 이제 잠깐만 11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17페이지에 보면은 단독 신청주의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이거는 우리 기본서 전 과정에 나오는 걸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때 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 단독 신청의 가장 전형적인 일은 한 장을 넘기면 이제 판결의 완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만 이거를 볼까요? 자, 요거를 잠깐 한번 보면은, 자, 출발은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책에,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등기부가 있거든.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가 있거든. 여기에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당사자 신청주의 일어나면은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어요. 풀할 때 이렇게 봅니다. 공동 신청은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 신청이라.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게 권리의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권리. 그럼 여기서 이 권리라는 말은 갑골구에서 쓰는 말입니다. 표제부는 권리라는 말을 안 쓰고 사실이라는 거, 사실의 등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독 신청은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이라. 그런데 여기는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가면 공동이거든. 그러면 권리자 혼자 갔다는 말은 의무자가 없다는 겁니다. 의무자가 없으니까 권리자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권리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전형적인 예는 여러분들 상속 등기를 한번 볼게요. 상속 등기를. 자, 보세요.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자식.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의 호칭은 비상속인이에요. 자식의 호칭은 뭐다? 상속인입니다. 이때 상속은 민법 제187조를 적용을 하면 상속 등기해야 의리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버지가 사망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망.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로 가면 등기부상에는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 그런데 상속과 피상속이라는 용어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살아 생전에는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의무자가 없으니까 권리자 혼자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모든 등기는 동의서, 성낙서, 판결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여기서 여러분들 동의서, 성낙서, 판결서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모든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오케이? 네. 그 여러분들 잠깐만 겁먹지 말고 자 이렇게 봅니다. 가등기를 예를 들게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은 여기는 시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며느리가 돼요. 며느리가.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됐죠? 그럼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두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며느리가 가등기 해달라고 하니까 시아버지 쪼린다 안 쪼린다?
조립니다. 그럼 이 시아버지가 등기소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면 며느리 눈치 끌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들 독하다, 안 독하다? 엄청 독합니다. 자, 며느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추운데 출타하시다가 감기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젊은 제 혼자 가서 하고 올게요. 말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렇게 며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답은 이겁니다. 모든 등기는 의무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항상 요 용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서 성낙서라는 용어는 이익 보는 쪽에서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준다, 불이익 보는 써줘요. 동의서 성낙서라는 표현은 이익 보는 쪽에서 성낙서 써준다는 용어는 없지,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주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성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에 이게 진짜 성낙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이게 이제 공식이 된다. 항상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믿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야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시험에는 여기서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등기를 배울 때마다 의무자를 찾아가야 돼. 그러면 여기는 권리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보기 속에 이렇게 냅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판결서.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안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이쪽은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어른 매매 대금이 넘어갔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어리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어른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상식으로 보세요. 갑하고 어라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있답다. 이제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 받았겠지. 그걸 가지고 어리 소송을 걸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긴다 이러면 어리 소송에서 이겼다는 말은 판사가 야,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언제까지 등기 넘겨가라. 이런 판결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이제 요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판결의 민법으로 갑니다.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 있거든. 그럼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가라. 해라.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겼다면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답다.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가 있지. 그럼 이제 갑하고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을이 혼자 가면 돼, 안 돼요? 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을은 소송에서 이겼어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다, 이 말. 그 말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는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야. 자, 그걸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서 위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공동신청하느냐? 등기의 무슨 성을 보자? 진정성.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없다. 요 아까 전에 상속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볼게요. 권리 관계와 무관이죠. 그럼 위에다가 표제부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항상 권리는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갑니다. 정리해 볼게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무다는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요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다음입니다. 딱딱 정리해 갑니다.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판결서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판결서 받았죠? 10년 있다가 등기해도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 자, 잠깐만. 법을 공부할 때 제한을 둔다는 말은 의무를 둔다는 말과 유사하거든. 제한을 둔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둡니까? 안 하기 때문에 둡니까?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을이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면 바로 등기소에서 등기합니까? 1년 있다가 갑니까? 바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간에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아이스케이크 장사 와야 하나요? 오죠, 그죠? 그러면 어머니한테 아이스케이크 값 10원 달라고 해야 하나요? 해! 근데 엄마가 줘야 안 줘? 한국의 어머니는 울어야 된다, 안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아, 돈 안 주지? 울으면 준다, 안 준다? 울어야 주지. 옛날에. 울어야 준다. 그럼 엄마가 아이스케이크 값 10원 줬어요. 그럼 받았다면 내년 여름까지 기다립니까? 바로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오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래서 요거 시험 중요한 거거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와보세요. 판결입니다. 자,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한다. otherwise, 그러면 이 판결은 상식으로 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가야지. 아직 확정이 안 된 판결서를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가집행이니까 아직까지 선고가 된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이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다가 판사가 작성 요래만 적어놔 놓으세요. 판사가 작성 요래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줄은 다 안 꺼도 됩니다. 요 색깔은 줄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서. 이거 읽어봐요. 시작. 정서.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서면이라는 말이 있고 조서라는 말이 있거든. 그 서류에 서면자가 들어가는 거는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서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작성하는 거.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뭐라고 한다? 조서다. 조서. 관공서에서. 그러면 이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판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판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라. 그럼 이거 가지고도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화해조. 여러분들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판사가 재판부터 먼저 한다.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킨다. 화해. 그러니까 화해를 했죠? 끝나면 안 됩니다. 문서로서 남겨야 돼요. 그 문서는 판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조정조서. 옛날에 텔레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었다 없었다? 그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면 신구 선생님이 나오죠.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나와야 나요? 그럼 그 테이블에 앉아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인락이죠. 인정하고 성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잡으세요. 공정정서는 쉽게 합니다.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 원고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 피고는 등기할 수 없어. 소송에서는
판사가 이긴 자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자, 그런데 요게 공유물 분할 판결 옆에다가 187조라고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답을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거든. 이 등기법의 모법은 민법입니다. 그럼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거라. 그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3개인데 2개만 공부하면 돼요. 186조와 187조입니다. 그러면 186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는 것이고 187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187조가 딱 뜨면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럼 187조가 뜨면 꺾을자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 있거든.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이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래요. 그럼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동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서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갑이 소송을 걸었다면 원고, 을은 뭐다? 피고. 분할해라니까 무슨 소? 성소. 이런 무슨 소? 패소. 그럼 답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을은 패소했지만 이미 소유권은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이미 소유권은 취득한 상태거든. 등기 안 해도. 맞아요? 네. 그러면 요것만 지금 을은 등기가 갈 수마다 있다. 이렇다 가세요. 187조가 넘으면 꺾을자는 전부 다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것만 딱 하면 돼요. 시험에도 결론만 묻거든.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래 나와요. 할 수 시작. 자,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재판을 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되거든.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지금까지 관례는 을이 등기를 안 받아와. 안 받아오면 채권자 병이 요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마다 있지. 이제는 을이 기준이 아닙니다. 갑입니다. 갑. 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이 등기가 이리 올 수 없지. 맞아요? 네. 그럼 또 이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 안 넘겨주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을이 안 해. 그러면 병이 갑을 상대로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시작. 있다. 이해했다 못 했다? 다시 잠깐만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을하고 병하고 매매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을이 제기를 안 해. 그럼 병이 갑을 상대로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기할 수 시작.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이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럼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하면 누구로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답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병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이 등기할 수 있냐 이 소리라. 자, 정리해 볼게요. 병이 등기하면 누굽니까? 을이 등기하면 누굽니까? 맞잖아요. 을이 해도 누구? 병이 해도 누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병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도 등기할 수 시작 있다. 자, 문자라고 해서요.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시험장에는 있다 없다만 나오는 거라. 시작 있다. 그래 정리해 두면 돼요. 와, 잘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림으로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 그림으로 보면은, 자, 잠깐만, 이걸 한번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판결서에 명시된 경우고, 여기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맞아요? 네. 여기다가 1월 2일 매매일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요 날짜를 여기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글자를 볼게요. 글자를 보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서가 나옵니다. 판결서. 그러면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를, 요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 이게 판결서에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돼 있다면 요 날짜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 이 말. 안 나와 있다면 이 날짜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그럼 시험에는 매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매매의 상위 개념은 시작. 계약. 계약의 상위 개념은 시작. 법률행위. 그럼 이거는 매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시작. 법률행위. 그럼 요거는 매매일자다. 법률행위일자다. 시작. 법률행위일자.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요게 확정판결. 요거 5월 1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지. 확정판결 선고일자. 감 잡았어요? 네.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여기로 오세요. 등기 원인입니다. 판결서에 명시되어 있는 게는 법률행위 옆에다가 매매라고 썼어요. 법률행위일자 1월 2일이라고 썼어요. 됐죠? 네. 그러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판결? 확정판결. 확정판결 선고일자가 5월 며칠이다? 1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문자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되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기억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 손을 보세요.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당연히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야 됩니다. 확정증명서. 그럼 서류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확정증명서. 시작. 송달증명서. 그럼 과거 기출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그다음에 판결에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확정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한다. 오덱시다 X. 이게 시험 문제예요. 송달증명서가 아니고 시작. 확정증명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를 따를 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의 증명서, 금인, 이해관계인입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합니다.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할 때에도 그게 토지거래허가구역 1하면 토지거래허가서 별도로 다 첨부해야 됩니다. 농지라면 농지취득자의 증명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1인이라면 그 계약서의 판결서의 금인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도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다 해야 돼. 그럼 요 4개 적으세요. 토지, 농지, 금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돼. 농지라면 농지취득자의 점을 첨부해야 돼.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판결서에 금인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힌트를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의 증명서 금인은 사법부에서 한다? 행정부에서 한다? 이건 행정부지.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하는 거지. 관장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거 하나 해볼게요.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의 성을 첨부해야 돼요.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해서 가장매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놓았어요. 자, 가장매매입니다. 자, 말을 바꿉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지. 등기부상의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 병은 저당권자거든. 등기부 등본 떼봐요, 안 떼봐요? 떼보니까 요렇게 나오더라. 요렇게 나오더라는 말은 병의 입장에서 볼 때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한 사실을 몰라. 흔히 말하는 선의라, 선의.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했습니다. 그럼 가장매매는 그냥 내 재산 내가 좀 갖고 있다가 5년 있다가 내가 찾아갈게 이런 식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5년이 지나가지고 돌려달라고 해. 그럼 돌려달라고 하면 갑이 순순히 돌려주면 끝이다, 끝 아니다? 끝이다. 그런데 을이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갑이 요 을에게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갑이 소송을 건다며. 갑이 소송. 오케이? 네. 그럼 갑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이겼다면은 이거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겼다면은 갑이 이걸 지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요 소유권 이전이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맞아요? 네. 요 저당권은 을하고 병하고 맺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소유권 이전이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는다 이 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따라서 판결서를 가지고 이거 말소할 때도 병에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그 등기에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의 성낙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맞아요? 네, 그걸 잘 하세요. 통과. 이제 이런 거는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해 보세요. 성소한 등기업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한번 글자를 볼게요. 나중에 이 등기필 정보가 우리를 많이 괴롭힐 때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아까 전에 해볼게요. 신청, 접수, 심사, 등기 실행,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요걸 요렇게 나눈다고 그랬거든. 자,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배웠어요. 요거 다음 주에 배우게 되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합니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답다. 이제 그럼 읽을 때는 그냥 등기필 정보라고만 읽어요.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정과 정보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로 말할 때는 등기필정, 컴퓨터로 말할 때는 등기필정보.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할게요. 등기 완료 증명서예요. 그럼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졸업장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졸업했다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로서 졸업장을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등기가 끝났다면 끝났다는 증명서를 주는 거라. 그게 등기필정보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등기필이죠. 등기를 마친 증명서.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새 집을 지었어. 새 집 지었다면은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소유권 보조 등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 그럼 갑은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하는 거라. 매매하면 이쪽에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지. 그럼 이쪽은 매수인 등기 무선자 권리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네요. 할 때 갑은 무선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다. 해야 됩니다. 하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까? 그러면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용어를 잘 보세요.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전부 다 무슨 자다? 의무자가 답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네요. 할 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다. 갑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누구로 됐다? 그럼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 작성하여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누구에게 준다? 그럼 지금 제공은 누구한테, 누가 했다? 의무자.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했다? 권리자. 다시.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요 등기 이루어졌지? 그러면 작성해서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권리자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을은 정리합니다. 갑이 갖고 있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필정보지. 을이 갖고 있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정보지.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그럼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의무자니까 소유권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등기는 누구로 넘어간다? 그럼 병에게는 새로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면 돼, 안 돼요? 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권리자. 이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풀이할 때 집판을 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은 이거거든.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이때 자 정리해 볼게요. 매매합니다.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안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 이겼어. 그러면 시작. 성소한 등기 권리자. 맞아요? 네.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네요. 이 사람은 권리자잖아요.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가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할 때는 갑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권리자니까. 오케이. 네. 반대로 집판을 봅니다.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거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거는 시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맞아요? 네.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 필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집판을 보세요. 여기 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의무자는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우와, 쉽게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 되거든. 여러분들, 자, 요 국어 시간입니다. 이 글자를 잠깐만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의인. 명의인은 소유자입니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무자, 권리자.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등기 무선인 신청. 자, 그럼 이거는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지.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 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법인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다, 있지. 그럼 법인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그럼 칠판을 보세요.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다, 이재용 회장한테 있다? 법인의 소유자지. 법인이 소유자예요. 이재용 회장은 월급쟁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매도할 때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거는 삼성전자 법인이 옵니까? 사람이 와야 됩니까?
그럼 대표자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종중이라, 종중.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종중 재산은 종갓집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근데 이 종갓집 종손이 사업한다고 재산 다 팔아먹는다, 안 팔아먹는다?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종친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결성을 해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등기해두면 함부로 팔아먹을 수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할게요.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얼굴을 보세요. 이 빌딩 있죠. 이 빌딩 우리 요 강의실 있죠. 이게 어성김씨 종친회 회관이라. 종친회 회관.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답입니다. 그럼 종친회 이름으로 등기한다. 종친회 회장,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한다. 종친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저는 종친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시작.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말을 해야지.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해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단이다. 근데 이 건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팔아먹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제 말 잘 맞아서 팔아먹을 때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과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또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입니다. 그럼 팔아먹는 거는 종친회가 팔아먹는 겁니까? 대표자가 팔아먹는 겁니까? 종친회가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로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거는 종친회가 간다, 종친회 회장이 간다, 그 대표자가 가는 거지, 대표자.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글자를 잘 아세요. 명의는 시작.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의무자 권리자는 시작.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신청인은 시작. 대표자 또는 관리인. 요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만 하나만 볼게요. 정답입니다. 비법인 명의로. 잠깐만 요리를 볼게요.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요 말하고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 말하고 이 말만 구별만 하면 됩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위에 거를 볼게요.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찾았어요? 네. 그럼 요거를 잘라봅시다. 소유자는 누구다? 비법인. 신청은 누가 했다? 대표자. 그러니까 요 밑에 거를 보세요. 요 밑에 거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했다. 오덱스다. 여러분, 요 명의자는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했다는 말은 오덱스다. X.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글자를 보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이는 문구입니다. 그냥 명의는 대표자가 명의이다. 비법인이 명의이다. 비법인. 그러면 이제 이리 와 보세요. 요 글자를 봅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라보세요. 자, 정답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시작. 사단, 재단. 맞아요? 네. 신청인은 시작. 대표자, 관리인. 밑에 거 봅니다. 요를 잘라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명의.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작. 신청. 그러면 사단,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요걸 딱 구별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래 되었다면은, 자, 요거 잠깐 줄 끊어놓고 프린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글자예요. 등기 의무자. 자, 요게 칠판을 봅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여기에 등기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은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가 제출하느냐 권리자가 제출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총회 결의서는 시작. 의무자. 자, 요거를 프린터로 요걸로 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시험에나 출제를 할 때 법인은 제 얼굴을 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거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법인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시. 법인 등기부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가 있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법인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등기부를 배운다. 그러니까 법인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근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표현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회사에 등기이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건 전부 다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우리는 법인 등기부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거 잠깐만 볼게요. 법인입니다. 비법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답이 같습니다. 자, 그 세 개를 묶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삼성전자가 소유자입니까? 이재용 회장이 소유자입니까? 삼성전자. 여기 갑니다. 어성김씨 종친회가 소유자입니까? 종친회 회장이 소유자입니까? 종친회. 두 번째 갑니다.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의무자 권리자는 삼성전자가 의무자 권리자입니까?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입니까? 시작. 삼성전자. 소유자가 삼성전자이니까. 맞아요? 네. 그럼 어성김씨 종친회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가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맞아요? 네.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런데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거는 사람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그럼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잠깐 와볼게요. 요 세 개를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만 와볼게요. 이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서를 배우고 등기부를 배우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간단하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자, 칠판을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건 등기부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자.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무슨 서를 작성합니까? 그럼 신청서에 매도인, 매수인 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런데 등기에 올라가는 거는 누구다? 매수인만 올라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신청서를 묻는지 등기부를 묻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지금 요거를 보세요. 정답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안 한다? 요 등기부에 기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런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기록을 하니까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을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 칠판을 다시 볼게요. 이거는 잠깐만요. 보세요. 제 얼굴을 봅니다. 이거와 이거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시험에 출제를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부분은 출제를 안 하는 거지. 내용이 동일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은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등기부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칠판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어.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는 올리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에 비법인의 대표이사의 이름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답입니다. 법인은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간다?
올라.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 자, 그럼 다시 말할게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는 성명, 주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니까 신청서에는, 모르면 이렇게 써. 무슨 서?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썼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뭐다? 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뭐다? 없다. 이때는 단순히 생각할 때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명확해.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기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비법인은 각종의 단체거든. 여러분들 종중, 문중, 교회, 사찰, 향후회, 동창회 이런 게 전부 다 법인 아닌 사단의 예입니다. 그러면 유령의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답다. 있지.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직접 가서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나 비법인은 컴퓨터로 해도 되고 종이에 해도 돼. 여러분들 법인 정도가 되면 도면을 컴퓨터로 그릴 능력이 된다고 보는 거라. 비법인은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구별했다 안 했다? 했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한 개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포괄, 성계, 요 글자의 차이입니다. 위에 거면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성계. 아래 거는 시작. 포괄성계인. 이게 차이라, 이 차이. 그러면 포괄성계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상속이다, 상속아이다, 상속. 그럼 포괄성계인은 그러면 시작. 상속인.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러면 상속과 상속인의 차이가 뭐냐면 상속 등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등기 넘어가는 게 상속 등기예요. 상속인에 관한 등기는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하는 게 포괄성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요거 잠깐 그림 보고 와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잠깐만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해 볼 때, 여러분들이 등기를 하면 끝났다면 이 등기 필정보를 받아요. 받는데 여기 스티커 있죠? 요걸 탁 떼면 이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라. 같은 그림. 요거는 스티커가 있는 거고, 스티커가 없는 거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필정보 및 등기반려 통지서죠. 그러면 이거를 다 읽지 않습니다. 요래만 읽어요. 요래만 읽으면 요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읽으면 등기 필정보는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 그러면 요 위에 게 등기 완료 통지서고 요 아래 거 있죠? 이게 등기 필정보예요. 오케이? 네. 그래 이해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볼게요. 아, 요것도 설명을 다 통과했네요. 그죠? 자, 칠판을 봅니다. 오늘 공부를 할 때 이걸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상속. 시작. 상속인. 이제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상속인의 한 등기. 이게 이제 호칭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괄 무슨인? 성계인. 포괄 성계인에 관한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를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어. 매매. 그러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죽어버렸다 이 말. 그러면 갑의 호칭은 시작 비상소인. 맞아요? 네. 자, 답입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지 병.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 되는 상속인이 되는 거지. 맞아요?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속 등기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등기는 바로 넘어갑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그럼 등기를 바로 넘어간다 일어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하나는 갑하고 을에게서 등기가 넘어갔지. 잠깐만, 맞네요. 그죠? 갑하고 을.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자, 답하기 이 사람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등기로 올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거는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등기보다 등기바이다. 등기부지. 이거는 등기보다 신청서다. 신청서.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아버지다. 자식이다. 자식. 그러면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는 시다. 상소인. 누구 이름을 쓴다? 병의 이름을 쓴다. 그런데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이렇게 바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래서 등기 기록상의 의무자는 시작 비상속인. 같아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등기는 신청서 상의 의무자와 등기부 상의 의무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러나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건 답입니다. 불일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하나만 더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제7호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해놓고 합시다.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이 내용 일치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내용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달리 해볼게요. 이거는 등기운인 정보는 무슨 서? 계약서입니다. 요거는 그냥 무슨 서? 신청서예요. 요거는 뭐다? 대자. 그럼 답은 등기부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 신청서의 내용, 대장의 내용 전부 다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신청서 상의 의무자는 시작 상속인, 등기부 상의 의무자는 시작 비상속인.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신청정보상, 다시 합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뭐다? 답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열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은입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기록상에 기록된 등기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라면 이러면 다 각하한다, 각하하지 않는다. 이래 시험 문제라면 틀릴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랬죠. 신청정보와 칠판을 보세요. 신청정보와 등기 기록은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요? 그럼 불일치하면 뭐 시킨다? 각하. 그러면 불일치하면 각하한다는 말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러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시작 않는다. 이래 시험 문제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면 뭐 시킨단 말이고 시작 각하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시작 각하지 않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됐죠? 잘했습니다. 책을